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스페셜 명강의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와 1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 1강에서부터 오늘까지 정말 알찬 강의로 1시간씩 일주일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동안의 강의 정리와 함께 또 다른 꿀팁까지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채널 고정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트레이더님 소개합니다. 네, 2부 함께 해주실 트레이더님입니다.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5일째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너무 마지막이라서 아쉬워요. 그렇죠. 아쉬운데 제가 좀 많은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이제 트레이더분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 거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최대한 이번 주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말 오늘 강의만으로도 앞으로의 트레이딩 매매 정말 안정적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심도 있게 이루어질 거지만요. 이 전에 4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다시 들어오셔서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의 다시 보기 강의를 보시면요. 더욱더 도움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간에 말씀해 주셨던 강의 총 정리하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무리 강의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더님, 네, 일어나서 강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 1은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시장 지표에 대한 분별력 있는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 주셨고, 또 해외 선물을 처음 거래하시는 분에 대해서, 차트 세팅 방법과 함께 매매창, 호가창을 보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그동안의 강의 정리와 함께 또 마무리 강의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 주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죠. 네, 딱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리스크죠. 네. 주식을 거래하시던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리스크입니다. 이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설명해 드리고자 한 주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월화수목 동안에 제가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정말 저희가 드리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리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한 주 동안에 진행했던 부분들이죠. 월화수목 그리고 오늘장에 이제 에듀 시스템과 저희 고려대 헤지펀드 연구소가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는지. 일단 첫 번째 월요일 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양방 매매의 확률적 중요성이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거래하시는 주식과 해외 선물 시장을 비교를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 세계 금융기관 그리고 트레이더가 참여하는 시장이 해외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반해서 주식은 종목별 소규모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은 소규모 세력들이 흔들기 좋은 시장이다. 이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금액으로 보실 때 해외 선물은 글로벌 다수 금융기관들의 거래량 집중을 통해서 차트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이 대규모 거래량의 시장일수록 가치평가의 빠른 수렴을 갖게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차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가치평가의 빠른 수렴이 일어난다는 것, 곧 정석적 투자에 최적화된 시장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이 주식과 다른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두 번째로 지수, 오일, 골드 등 국제시장 상품을 거래하는 게 해외 선물 시장인 반면에 주식의 경우는 국가 내 개별 기업에 대한 주가를 거래하는 곳이죠. 그래서 주식은 수많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은 한 개 마켓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애널리스트 그룹을 통해서 분석 투자를 하지만 개인들은 기관보다 단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더일수록 한 가지 종목으로도 꾸준히 분석 및 수익 실현이 가능한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곧 리스크죠. 그리고 거래 시간 부분, 해외 선물은 CME 메인 상품 기준으로 평일 23시간 거래가 일어나고 1시간 휴장이죠. 즉 연속성 있는 차트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주식은 국내장 기준 6시간 30분 정도 거래를 일어나면서 끊어지는 갭상승, 갭하락 등의 연속적이지 못한 차트를 만들어내죠. 그 과정에서 끊이는 거래로서 정확한 가치평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단타적 매매로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시장이죠. 그로 인해서. 그래서 주식은 특히 직장인이 거래하기 어려운 반면 해외는 상시 거래가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차트로 시스템 트레이드에도 적합하다는 점. 그래서 이 끊어지는 거래 시간으로 인해서 큰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에 단점이 생긴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 매수, 매도가 양방향 거래가 된다. 그리고 주식은 반대로 매수만 거래가 된다. 네. 그죠? 이 부분이 확률적으로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주식은 개별적 기업 분석 후 매수세가 나올 종목까지 선별을 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만 계속 기다리면서 올라가야 하고요. 정작 매도 국면에 들어갈 때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장의 상승 대비 매도 국면에서 붕괴 속도는 약 500%라는 속도를 냈죠. 그 이유는 기업은 꾸준히 올라가긴 힘든 반면에 무너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장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게 주식이고요. 네. 해외 선물은 이 장에서 매도를 쳐서 고가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죠. 이 차이를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은 트레이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매도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대응법을 갖고 계셔야 한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차트에서도 블룸버그 기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도 국면에서의 속도가 매수 국면 대비 120% 이상의 속도를 낸다는 분석. 그죠? 매수 국면을 대응하시게 되면은 매도 국면보다 수익을 보시기가 더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도 국면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절실히 필요하시다는 점. 그게 리스크 관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식을 거래하시더라도 매도가 가능한 시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금이 그쪽으로도 들어가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과 다른 매도 국면을 대응하실 수 있는 해외 선물 시장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보조지표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죠. 맞아요. 네. 보조지표, 뭐 볼린저 밴드 뭐 등등, 뭐 스토캐스틱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스템 매매 회사다 보니까 그 모든 보조지표들을 저희 고려대 헤지펀드 연구소랑 함께 도입을 하고 매번 시스템 매매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한 번도 맞아 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차트 상에 기록된 실질적인 기관의 진입들입니다. 기관의 진입들을 통해서 여기서
기관이 어디서 매수가 일어났고 매도가 일어났고를 통해서 기관 트레이더들이 매수 공간을 설계하고 매도 공간을 설계하고 즉 목표가 그리고 진입가 모든 것들을 가격 차트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점.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굳이 보조지표를 쓰고 싶으시더라도 보조지표 자체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기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보조지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차트라는 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근거에는 기관 트레이더 매매의 진입 전 기본 분석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기관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운용을 해나갈지를 예측하셔야 가격 차트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진입 시 목표가 그리고 가치 분석, 매집 단가 설정이 가장 기본 트레이더의 기본이고요. 기관 트레이더의 기본이죠. 이를 통해서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타 기관, 그죠? 반대 기관의 진입 예상 단가 및 자금력을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 공간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후에 변동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 대응 설계가 필요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OCO 주문 그리고 저희의 에이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죠. 수학적 확률 대응이 반드시 변동성에 대응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관 트레이더로서의 기본 능력이고요. 근데 이 확률적 대응을 수동거래로 하시게 되면은 매번 원칙과 다른 매매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기계화시켜서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진입 후 사전 세팅 원칙을 기반한 매매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이제 이 부분이 기관 매매 포인트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저희 고려대 헤지펀드 연구소에서 핵심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장의 리스크를 없애자입니다. 그죠? 해외 선물은 충분히 고수익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리스크를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렇게 리스크를 줄이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매력적인 시장이죠. 네.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하고 고수익으로 빠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 뭐를 읽어내야 하느냐. 보조지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보조지표는 무조건 후행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된 뒤처진 매매법이죠. 여기서 끌어내야 하는 부분은 투자 심리에 대한 근거를 분석해야 된다. 기관 매수 매집 단가가 형성이 되면 해당 단가까지 재하락 시에 기존 매수 기관의 재매수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이 친구들이 매수를 했다면은 가치평가상 매수를 했을 때 다시 재매수를 쳐서 올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때문에 매도 기관들, 그죠? 위에서 매도를 쳐서 끌어가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관 매수 매집 단가, 과거에 매집했던 이 단가에서 청산 대응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 물량까지 터져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노려야 되는 거는 이런 중간에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추세를 그냥 아무데나 따라가시면은 100% 손절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거래를 하시게 되죠. 그냥 따라가시면 중간에 이런 변동성에 대이시게 됩니다. 네. 명확하게 어느 단가에서 기관들이 버텨줄 수 있는지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고요. 아래서 매수 국면으로 버텨줄 수 있는 블로킹 단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도 기관들이 청산을 할 수 있는 단가에서 반대 방향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매매 포인트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청산 물량 그리고 추가 매수 물량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공간 고립의 확률적 중요성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창을 통해서 하는 거였죠? 네. 이제 리밋 주문과 스탑 주문이라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죠. 이제 일반적인 리밋 주문은 주식 방향대로 매도를 위에 매수를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스탑 주문은 매도를 아래쪽에 매수를 위에 쪽에 들어가는 반대 방식의 매매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 하셔야 되는 거는 매매 툴보다는 손절과 추세 진입 그리고 저항선 돌파 공략 등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OCO 주문이라는 주문법이 있었습니다. 이 주문법의 핵심은 기계적 손절, 그리고 기계적 목표가 청산, 그리고 기계적인 추적 손절 기능이었죠. 네. 추적 손절 기능을 통해서 수익 공간을 고립시키고 원칙적 대응을 하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지금 이 클릭 주문창, OCO 주문창을 쓰신다고 해도 항상 결정권은 본인의 마우스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에게 전체 취소,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가지고 있는 물량을 원칙과 다르게 털어버리게 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죠. 네. 그래서 원칙을 아무리 처음에 만들고 지키려고 하셔도 끝까지 그 원칙대로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는데도 손절을 원칙적으로 안 보내시고 100틱, 200틱씩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말 취하시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런 상황들을 막으려면은 핵심적으로 기계적인 청산, 기계적인 이익가 청산, 그리고 기계적인 추적 손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시켜드렸던 게 이제 수동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시스템으로 보내서 완전한 기계적 청산을 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원칙 자체가 아예 기계로 들어가 버렸을 때 본인이 마우스를 통해서 청산을 하실 일이 없어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아예 제거되셔야 되고요. 투자 심리를 통해서 못 버티겠다는 상황 자체가 없어지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걸 통해서 시장만 누르신 후에는 실질적으로 손댈 일 없이 그냥 모니터링만으로 청산과 기계적 원칙적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되셔야 된다는 점. 네. 그 부분이 저희의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 매매의 심리적 확률 제거의 중요성. 그죠? 오늘장이에요. 네, 오늘장입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발표됐던 9시 반에 비농업 고용지수. 그죠? 네. 지금 어제와 반대 방향의 상황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네요. ADP 발표가 어제 어떻게 나왔죠? 낮게 나왔죠. 아래로 그죠? 나왔죠. 네. ADP 발표가 제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ADP 발표가 하방 쪽으로 나오셨어요. 네. 근데 금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는 상방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들어가신 지금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발표 날 때 어떻게 됐죠? 위아래로 강변동성으로 흔들렸습니다. 들어가신 분들 뭐죠? 도박입니다. 도박. 이때 들어가신 분들 도박을 하신 거예요. 도박을 하셔서 매수로 들어가셨던, 매도로 들어가셨던 강변동성이 그대로 되셨겠죠. 네네. 이 상황을 하셨다. 그건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칙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 경제지표 발표 때는 원칙적으로 블로킹을 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마우스에 손만 대면 안 되시죠. 그 고수익에 취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방으로 앞에 ADP가 예측해줬다면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냥 베팅을 들어가시죠. 하지만 손절로 끝나십니다. 그런 상황을 막고자 저희 에이지 시스템과 헤지펀드 연구소에서 만든 부분이 저희 에이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죠. 이 부분에서는 블록 타임, 그죠? 경제지표 블록 타임을 통해서 아예 애초에 진입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블로킹을 쳐버립니다. 그죠? 블록 시작 시간부터 블록 종료 시간을 통해서 아예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심리가 자꾸 시장에 개입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원칙 자체는 명확하셔야 돼요. 원칙 자체는 미리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하지만 그 후에 상황이 차트를 보면서 투자 심리상으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던 포지션을 뺄까라는 그런 리스크에 위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리스크고요. 단순히 시장의 경제지표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훨씬 크죠. 그 부분을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스템, 에이지 시스템과 고려대 헤지펀드 연구소가 같이 만들고자 하는 부분, 그죠? 어제 제가 종료할 때, 방송 종료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주간 원유 재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가? 주간 원유 재고를 통해서 예측을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예측. 오늘장에 대한 예측이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원유 재고에 대한 예측이었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못 주간 원유 재고가 이게 예측치죠. 마이너스 1.600 밀리언. 네. 그 다음에 5.764 밀리언. 이게 실질 발표치였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의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죠. 네. 이 차이가 3밀리언 이상 날 때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오후장 원유 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포커스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헤지펀드 연구소가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확률적으로 과거 수치를 전부 빅데이터화 시켰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원유 재고치가 발표가 됐는지 그걸 통한 시장 분석, 그죠? 기관 트레이더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치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확률적 예측을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다면은 그건 도박이죠. 예, 명확한 방향 제시 그리고 명확한 확률 제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금일장에 실질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수치가 발표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7월 20일경 정도에 발표할 저희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인데 이제 종목별로 저희의 어떤 포지션들 그리고 종합적인 기관 분석들 네.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쪽에 메인 종목들을 저희가 다 넣어드렸어요. 네. 메인 종목들을 오일, 골드, 유로 등등부터 넣어드렸고 이거에 대한 기관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로보 어드바이저 구성을 마쳤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에이지 시스템 그리고 고려대 헤지펀드 연구소 네, 같이 지난 한 주간 네, 회원님들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 그죠? 네, 확률적 부분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네. 좀 어떠셨던 것 같나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리스크 네. 관리에 대해서 일단 뭐 말씀해 주실 때 매매에 대한 부분은 수익 쪽으로 초점이 맞춰 있던 반면 트레이더님을 통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접근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은 사실 단어상 한 가지였어요. 트레이더 분들께서 항상 노출되어 있으신 그 리스크, 그 문제점, 그걸 통해서 나는 손실,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기계적이든 혹은 명확한 가치 분석이 되었든 명확한 매매법이 되었든 막아줘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그죠?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 시장에 노출됨으로써, 리스크에 노출됨으로써 나는 어마어마한 손실들, 그걸 막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저희 1세대 이제 시스템 전문 네. 기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세대 시스템 전문으로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5강을 드리는 동안에 정말 하루하루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부분 이해력이 더욱더 넓어지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1강에서 5강까지 이어졌는데 많은 좀 내용을 실어주셨잖아요. 트레이더님. 네. 이 중에서 지금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강의가 있다면 어떤 강의일까요? 저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식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과 단순히 매수만 할 수 있는 시장을 비교하자면은 정말 확률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시기 때문에 기업을 반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 하락, 이 두 가지를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쌓는 것보다 무너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거는 공매도가 가능한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작 수익을 보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 금액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에게 퍼주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봤을 때 기관과 동일하게 확률적 대응을 들어가시려면은 반드시 매도 국면을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가장 적절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정말 리스크에 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주식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주식 시장을 그걸 공매도 자체를 막아놨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적 차이를 만들어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워낙 주식 거래를 하신 분들이 또 그 다음 해외 선물로 접근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각종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LG 시스템 트레이더가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해외 선물에 대한 오해가 일단은 주식보다 뭐 초기 준비해야 되는 뭐 초기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이 좀 너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좀 풀어주세요. 그죠. 네. 지금 국내 선물을 거래하시던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루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해외 선물이라는 느낌이 국내 선물보다 더 어려울 것 같고 더 진입 장벽이 높을 것 같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입 증거금 자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20만 원부터 가능한 정말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입니다. 주식이랑 별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메인 상품이라고 해도 삼성전자 한두 주 정도면 충분히 매수 매도가 가능한 그런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증거금 자체도 저금액밖에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구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 거래 비중을 갖고 계시더라도 반대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갖고 계신 매수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도가 가능한 해외 선물 시장을 소금액이라도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 주식 묻지 않은 그런 해외 선물도 이런 초기 자본금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자본금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을 좀 풀어가시면서 해외 선물 시장을 잘 활용을 해보신다면 현명한 수익으로 걷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는 좀 종목에 대한 질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일단은 뭐 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해외 선물은 너무 이렇게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냐, 네. 너무 좀 이게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해외 선물 자체는 변동폭이 일반 주식에 비해서 약 2배가량 이상은 큰 종목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공격적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이 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적으로 필요하십니다.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면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듦에도 100틱, 200틱, 손실 구간이 계속 접어들음에도 손절을 못 하시고 혹은 수익 구간이 들어갔음에도 제대로 된 수익 구간 고립을 못 하심으로써 다시 손절 구간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단타적으로든 장기 투자적으로든 이 리스크를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 혹은 매매 원칙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은 가치 분석에 대한 부분이죠. 가치 분석은 사실 기관들이 하는 거지 개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델링된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매매를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께 제공하자 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이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반 분들께서도 반드시 기관의 시황을 참고하고 그리고 기관의 가치 분석을 참고하셔서 방향성을 예측하시는 그런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비해서 이 해외 선물이 조금은 거래량 부분에서 좀 조작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일강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기관에 대한 그 매집 가격대와 그런 가치 분석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이런 추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이 또 이제 11시 30분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이 시각에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각 종목들도 저희 방송을 보면서 네. 지금 매매하고 계시거나 좀 참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네. 11시 반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네.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가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원래 목요일장이 있는 지표인데 이번에 월화 휴일을 가져가면서 지금 금요일장으로 넘어와서 2분 뒤에 지금 1분 남았죠. 1분 네. 뒤에 바로 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를 포지션을 혹시라도 진입 대기하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포지션을 빠져나오시고 네. 앞으로 최소
1시간 정도는 거래를 중단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고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포지션들을 빠르면은 30분 전, 그리고 늦어도 10분 전에는 포지션을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게 만약에 원칙적으로 지키기 어려우시다. 아까 저희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걸 경제지표 블록으로 막고 거래를 하셔야 안정적 거래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포지션을 들어가신다는 것 자체가 도박이죠. 예측을 명확하게 정말 JP모건이나 기타 기관들처럼 내부적 자료로 명확한 가치 평가를 했다. 그렇게 하셨더라도 사실 레버리지를 줄여서 갑니다. 기관들조차도. 그런데 개인들이 그 레버리지조차 줄이지 않고 이 시장에 노출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도박이고 손실 구간으로 직접적으로 접어드는 그런 매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연가스가 지금 발표가 됐어요. 네. 30분에 발표가 되면서 이전에 발표되기 이전에는 1% 넘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갔던 반면 빠르게 지금 하락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네, 지금 가격대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하방 쪽으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일단 재고량 지표가 하방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재고 지표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 방향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가더라도 단기적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평소 손절폭, 예를 들어 15틱의 손절을 잡으신다. 그 내려가시는 동안에도 30틱 이상의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재매도 추세로 이어지고 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 발표치와 반대된 방향으로 꺾여서 내려갔었죠. 5일의 네. 경우에는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표만 따라서 매매를 들어가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따라서 들어가지 마시고 차트가 변동을 보일 때는 그냥 포지션을 빠지신 후에 차트가 안정되고 나서 명확한 가치평가 방향대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포인트에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나왔는데요. 전망치는 610 입방비트였는데 발표치가 72 입방비트가 나왔어요. 720. 네네. 좀 재고가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하락 쪽으로 가격이 잡아갔는데 이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역시나 이런 변동성, 강변동성이 나올 때는 잠시 포지션을 이렇게 빼신 이후에 좀 진정이 된 그 이후에 거래를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동성 자체에 대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장에 있었던 뭐 비농업 고용지수 네. 그리고 별 3개짜리를 달고 있는 뭐 원유 재고, ADP 등등 이런 핵심 지표들이 발표될 때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시는 것 자체도 위험할 뿐 아니라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손절이 바로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 재고 발표와 함께 알려드렸고요. 그 밖에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그리고 골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네네.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네. 오늘장에 일단 핵심적으로 있었던 지표가 지금 방금 발표됐던 비농업 네. 고용지수였죠. 네. 이것 때문에 금일장 자체가 금융 종목들 전체가 좀 리스크가 높아졌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졌고 기존에 있었던 매매 포인트들을 다 삭제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은 상품 선물들 위주로 포지션을 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상품으로. 그리고 네. 이제 상품 선물 중에서도 골드 같은 종목은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통화나 지수 종목들보다 금융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통화랑 반대로 안전자산의 가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고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골드는. 그래서 재고 발표나 이런 부분보다는 금융의 가치 변동에 대해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골드 종목도 또 함께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하셔서 빠져나오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외의 상품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뭐 지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시장 종목을 좀 분별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많은 그 가격대 포지션도 좀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은 특히나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네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S&P 같은 경우는 어제장 이어서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2,41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기술주 위주로 좀 빠지는 흐름이었고 나스닥 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자, 오늘 S&P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여전히 1% 안쪽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트레이더님과 함께 이 시각 실시간 시장 상황을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적용을 하면서 이 꿀팁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3.90달러, 그리고 S&P는 2,416.25달러,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죠. 5,64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 FX는 오늘 좀 하락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데 1.138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레이더님과 함께 지금 네.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차트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이 지금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추세를 따라서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위쪽에서 매도 포인트를 대기하시는 전략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웬만한 지금 보조 지표들을 다 빼버리시고 네네. 핵심적으로 가격 차트 위주로 가시자면은 윗부분에 지금 교환세들이 보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손바뀜입니다. 네, 손바뀜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보이고요. 위쪽에 지금 단가 45.07에서 최고 매도 단가 부분이 보여지고요. 45.07 기준으로 매도 포인트 설정해 가시고 그 윗부분에서는 45.44 그리고 맨 위에는 46.31 정도의 매도 포인트를 설정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은 어제 좀 이 시각에는 1% 넘는 그런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거의 배가 넘도록 오늘 3% 넘게 빠졌습니다. 43.9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45.07인가요? 네, 트레이더님. 45.07에서 매도 네. 포인트를 설정해 가시고요. 네. 지금 아래쪽에서 마지막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게 44.88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진입했던 단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이나 저점을 통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네. 고점이나 저점은 단순 저항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의 매집이 일어났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관들이 동일 단가에서 블로킹을 쳐서 들어갔다거나 혹은 강추세 중간에 제대로 된 손바뀜을 통해서 단기 시장을 형성해서 매매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런 포인트들만 매매법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단순히 고점 저점들은 전부 다 빼버리셔야 됩니다. 매매 포인트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전 강의가 좀 복습이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기관의 매집에 대한 그런 가격대를 분석했는데 단순히 지지 저항의 가격대는 그 네. 포인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고점과 저점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터닝되는 과정일 뿐이지 어떤 기관들이 신규 진입을 통해서 매집을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고점과 저점 이후에 새롭게 만드는 기관들의 매집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46.30 같은 경우에 고점을 만든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매집 구간이 있었던 포인트고요. 이런 포인트에서 기관의 세력의 평균 단가 그리고 최고 매도 단가 등을 캐치하셔서 매매 포인트로 활용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46.30달러에 대한 부분이 이런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크루드 오일을 지금 집중 분석을 하는 그 동안에 지금 4% 가까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후 흐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전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일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됐죠. 네네. 네.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공간이 열려 있는 상태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분틱상으로 볼 때 어제 가치 평가가 상방 쪽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가치 평가가 상방 쪽으로 나왔음에도 위에서 바로 저항을 받고 매도로 큰 추세로 빠진 상태죠. 이렇다는 거는 지금 기관들의 큰 추세상 가치 평가가 매도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 평가가 재고량이 상방이 나왔음에도 역행하는 차트를 보였죠. 이렇다는 거는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가치 평가는 더 낮다라고 평가를 두셔야 되고요.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차트가 만들어내는 매도 포인트들 그리고 새롭게 기관이 매도 쪽으로 매집하는 그 라인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도 포인트만 잡아가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워낙 또 많은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시청자분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장 그리고 어제 그 변동성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포인트 짚어가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흔히 좀 파생에 꽂힌 매도다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트레이더님. 그렇죠. 그 말에 좀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국면 자체가 특히 지수 같은 종목들이 심하죠. 네네. 지수 같은 종목들은 매도 국면에서 더 빠르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가량 매수 국면 대비 빠른 맞아요. 속도를 보여주기 네. 때문에 지수 종목 그리고 통화 종목, 연동되는 종목들이죠. 같은 종목들끼리는 매도 중심으로 끌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단기 수익상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들을 최대한 지수 같은 종목들은 매도 위주로 끌어가시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홍콩 그리고 뭐 미국 등등 증시가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 상승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세가 들어가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최근에 몇 번 무너졌죠. 네네.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매도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포인트들 중심으로 매도 포인트만 잡아서 다시 올라올 때를 기다리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전문가님이, 트레이더님이 함께 나스닥 차트 세팅을 도와드리고 계세요. 네. 아, 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부분에 여기죠. 네. 5775. 5775 단가 부근에서 네. 지금 연속적으로 기관들의 매도 포인트를 보여주고 과거에 기관의 지지가 있었던 라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기관들의 지지가 있었다가 기관들이 이 지지 포인트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저항선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강한 매도 추세를 보냈죠. 이 라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기관들의 블로킹 물량이 걸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지지 라인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기관들이 블로킹 물량을 건다는 거는 앞으로 더 긴 매도 추세를 가치상 끌어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네. 때문에 다시 차트가 올라오더라도 해당 단가에서 적은 계약으로 한 계약, 두 계약씩 가치 평가상의 매도를 잡아가시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좀 해외 선물 초보자 분들이 네. 소위 말하는 휩소 같은 경우에 좀 네. 빨리 좀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런 가격대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로 일단 한두 계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치 평가상의 네. 매수 매도가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네네. 차트상에서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지선이 5775가 과거의 지지선이었는데 네. 이 라인을 무너뜨리고선 동일 단가에서 저항을 보여줬다는 거는 차트에 보내는 기관들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이 신호를 보낸 이유가 있죠. 네. 기관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에 매수, 매도, 공간 설계, 공간 설계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 상방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걸었을 때 기관들은 굳이 이 기관과 싸워서 매수로 추세를 올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과 싸워서 졌을 때 나는 어마어마한 손실 분야가 있죠. 그 손실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관들이 대규모 물량을 통해서 기존의 지지 라인을 무너뜨리고 저항을 만들었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단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차트를 기관들이 대규모 물량을 걸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쪽에 위에 상방선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구나. 기관들이 가치평가상 더 매도를 꿈꾸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서 반드시 그 포인트가 왔을 때는 매도 국면으로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각 단계별로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시면서 오늘은 마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실전반으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시청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났는데 그리고 네. 이 시간대가 특히나 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집중하시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인사 말씀. 제가 한 주 동안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사실 해외 선물 시장은 정말 주식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매력적인 시장이고 리스크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다면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 변동성만 잡아내고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다면은 고수익을 내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내고자 하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리스크를 줄이고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는 걸 줄이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번 원칙이 깨지시는 그런 상황들을 반드시 없애셔야 한다. 그게 포커스고요. 그게 저희 헤지펀드 연구소란 이름 자체가 헤지펀드의 목적이 이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헤지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외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시장, 그리고 매력적인 수익, 그리고 안정적으로 쌓여가는 돈이 만들어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해외 선물이다라는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시청자님이나 저도 이 옆에 계신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가 참 매력적인 트레이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어떠셨어요? 5시간 동안. 네. 저는 좀 시청자분들이랑 더 이렇게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정말 시장에서 겪었던 슬픔이나 고통들을 정말 그럼요. 공감하고 듣고 그러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 혼자 이제 강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네. 정말 해외 선물에서 이제 힘들게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항상 네. 매번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회원 관리들을 하고 하면서 듣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한 번의 손절을 못했던 것만으로도 발생한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막고자 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나 등등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막아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런 진심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와 금요일까지 함께 했는데 5일 동안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은 정말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가 이런 신조 아래 해외 선물에 도전을 하셨고 또 이 안에서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정말 몸소 느끼셨을 것 같고 정말 다시 한번 매력적인 트레이더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스페셜 명강의로 이어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다시 한번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릴게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